지난주 증시는 아주 좋았습니다. S&P 선물도 사상 최고가를 넘었고요. 골든크로스도 곧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데요.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보시지 마시고 상승하는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 관심 쏠리는 종목이나 테마주만 보시지 말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살펴가면서 가야 합니다. 증시 속에서의 경제와 실물 경제와는 이격이 있어서 나중에 실물 경제가 주식시장으로 반영되면서 하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9월, 10월 사이에 파월의 후임자를 지정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파월 입김에 힘을 빼려는 의도죠. 앞으로 의장이 될 사람의 말에 증시가 더 집중하게 될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다음 지명자가 나오면 그 지명자의 입김이 세지게 될 겁니다.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만들어내서 멀리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당겨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국채 금리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SLR의 조건을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미국 은행들은 기업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금이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금을 줄여줄 테니까 그것으로 뭔가를 사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 뭔가가 국채를 사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있거든요. 요즘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 국채 매도가 있었던 터라 국채 금리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미국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금리는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미국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본으로 경기 침체 같은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테스트인데요.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다고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현금을 낮춘다는 건 뭔가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건이 국채를 사라는 것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상황적으로 국채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분기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0.5% 나왔습니다. GDP가 떨어진 건 수입이 크게 증가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총생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생산이 줄어들면서 나라의 GDP는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관세 때문에 미리 수입을 늘렸을 부분이 있어서 2분기에는 GDP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소비입니다. 소비가 줄면 공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소매 판매가 저조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소매 쪽 종목들도 좋지 않습니다. 금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소비가 안 좋으면 금도 안 산다고 해서 하락하기도 합니다.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2분기에 걱정이라고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요. 이미 수입해온 물건들이 많아서 소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소비가 더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와 있는 물건들의 소비가 늦어질 거라고 하고요. 그럼 또 미국에서는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소비가 안 좋아질 거란 부분은 고용과 임금입니다. 고용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임금 상승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외식하시거나 장 보러 가시면 가격이 내렸나요? 아니죠. 요즘 기업에서는 임금이 높은 사람부터 내보내고 낮은 임금의 직원들을 뽑는 것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급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데 지켜보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유가를 하락시켜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에 유가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 미국에서 원유 생산을 늘리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빨리 끝내려고 했고요. 실패는 했지만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빨리 끝내면서 상승하던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데요. 지표에서는요.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실물 경제에서는 관세 정책이 더 크게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걱정한다고 하는 파월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으로 만들어지는 지표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내야 하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집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집값 상승이 저조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자를 낮추면 집값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주거비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거든요. 여전히 미국 집값이나 렌트비가 엄청 비싼데 말이죠. CPI에서는 주거비의 비중이 34% 정도로 높습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관세 정책으로 오는 인플레이션과 주거비의 상승으로 오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했다가 독박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도 좋고 경제도 좋다고 하는데 더더욱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게 있죠. 정부에서나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별건 없다고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건드리고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는 키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종목 중에 관심은 서클인데요. 300부근까지 갔다가 현재 180부근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컸어서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템베거 주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잡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잡주하게 되면 다시 못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220을 넘어가야 280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0자리에 반등 자리가 있었는데 무너진 상황이고요. 이제는 150, 140 부근까지 하락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접근을 고려하신다면 말씀드린 자리 근처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종목이라는 걸 알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지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S&P 미니 선물인데요. 5,800 위에서 머물면 된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5,800 근처에 한번 왔었고 계속 위에서 머무르면서 곧 골든 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6,100 부근을 보면 됩니다. 6,100 밑으로 하락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기준을 잡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억하세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비트코인이 10만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떠들썩했을 때요. 멤버십에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10만은 아무 자리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알고 보면 어떤 악재가 있어도 멘탈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6천 위로 상승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바로 6천 위로 올라가져서 걱정을 덜게 되었고요. 이렇게 기준이 깨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악재가 와도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자리가 단기적으로 6,100이니까요. 기준 삼아 보시고 하락하면 다음 상황은 다음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 깨질 거라고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수를 꼭 보시면서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더 주식을 넓게 보는 눈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팔란티어는 공매도 세력이 많아서 청산을 시키고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쇼 커버링이 일어나서 급등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내리면 공매도 세력 때문에 내렸다고 하겠네요. 저는 이런 것에 관심 없는 거 아시죠? 이럴 때마다 다 이유 찾아서 주식하면 머리 아픕니다. 멤버십에서 했던 이야기를 공유드리면요.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넘으면 빅테크 우량주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수를 움직이는 것이 빅테크 우량주 몇 종목의 힘이 크거든요. 사상 최고가에 다가갈 때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추가 상승 기대 심리가 작동하게 돼서 지수 상승을 만드는 우량주 쪽으로 물량이 넘어가게 됩니다. 주식은 심리라고 하잖아요. 심리적인 부분이 작동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종목들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차별화 장세도 나타나게 되고요. 요즘 같을 때에는 증권사나 증시뉴스에서는 차별화 장세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가세븐이라고 해서 힘이 약했었는데 점점 마가세븐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량의 로테이션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팔란티어가 하락장으로 들어선 건 아니고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횡보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하락에 신경 쓰지 마시고 기준을 세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120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AMD. 요즘 반도체가 좋습니다. 마치 뭔가가 들어온 것처럼 올라가는데요. 뭔가가 들어왔다는 건 기관들 매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상승은 무조건 기관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로는 밀고 올라가는 상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 증권사, TV나 유명 전문가들도 인정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대로 상승하게 된다면 160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하고요. 아래 구간은 135, 130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매물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은 여기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20까지 하락했다고 내려갔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들여와하는데 지금 같은 증시가 유지된다면 저가의 종목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매수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텔라닷과 같은 겁니다. 상승하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증시가 좋아서 저가의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면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찾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가를 올리려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뉴스에 신경 쓰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잡주는 잡주가 상승하는 시기가 오면 됩니다. 단타나 시기를 잘 타서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이런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를 이야기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멤버십에서는 137에 익절을 했고요. 제가 주가에는 흐름이 있고 주가는 박스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찾아서 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111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고요.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마블. 이 녹색 선 변곡점 자리입니다. 허리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80 구간 위에서 머무르면 90까지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클로. 아직 차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3까지 버텨야 하는 구간이고요. 며칠 안으로 58 위로 올라와서 머물러주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MR. 멤버십에서는 이미 매수가 되어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놓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익절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34까지 버텨야 하는 구간이고요. 위에 머무르면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에너지는 잡주로 분류되고요. 호재가 필요하고 테마주로 엮여야 하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분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TMF.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반등하는 종목입니다. 10년물 금리도 박스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앞에 연준과 은행주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상황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것도 원리가 있는데요. 멤버십에서는 TLT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저것 볼 것 없이 86 아래서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모두 수익권입니다. 제가 20년 팠습니다. 주식에는 원리가 있고요. 원리를 알면 주식이 쉬워집니다. 엔비디아. 지난 영상들에서 횡보를 이야기했었죠. 한 2주 조금 넘게 횡보를 했는데요. 드디어 넘어주었습니다. 180, 190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 매수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300 구간. 지금은 320, 315, 300 구간. 다 같은 자리니까요. 이 구간 사용하셔서 마지막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240 밑에서도 매수가 되어 있으시겠죠.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는 하락하면 하락 추세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므로 말씀드린 주가를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점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글. 지난 영상에서 165 매수자리 유효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매수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180 다시 박스 상단입니다. 주가는 박스로 움직이고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입니다. 구글은 165에서 161 구간 박스 하단, 178, 180 구간 박스 상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분들 잘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SOXL,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많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추격 매수도 진행이 되었고요. 아직 SOXL은 추세가 정해진 상황은 아닌데요. 28 위로 가서 머물러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처음 주식하신 분들은 머무른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텐데요. 제가 주식은 쉬운 건데 쉽게 하려는 과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목마다의 주가를 계속 보시지 마시고 종종 가끔씩 보시게 되면 눈에 유독 띄는 주가들이 있습니다. 그 주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트를 안 보셔도 차트를 보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주가가 정말 있다고 멤버십에서는 이야기들 하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신경을 써서 하시면 저점 매수도 가능해지실 겁니다. 주식은 쉽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지내야 하는 과정이 어렵지 주식 굉장히 쉽거든요. 앞으로도 영상으로 제가 주식을 보는 시각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